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앞으로 시리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열거드릴 몇 가지 문장들을 들어보시고 전혀 직관적이지 않고 설득력 없어 보이는 겉모습에 뭔 말이야 그게? 그게 말이 돼? 로 시작하신 다음 그래? 정말 그렇단 말이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 이러한 호기심으로 이어져 정말 그렇네, 이런 나름의 심오한 의미가 있었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제가 돈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이를 화폐라는 단어로 바꿔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비트코인과 그냥 코인의 다른 점을 구분하자.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비트코인은 아무리 힘 있는 인간이 개입해도 이미 뭘 어쩔 수 있는 게 아닌 단계로 가버렸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이나 자연현상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삼권 분립, 법치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비트코인은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혹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들어가 산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퇴장해도 되는 동네 공원 같은 거다.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돈이다. 비트코인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돈이 되는 조건 중 하나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원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좋은 돈이 되는 핵심이다. 근데 그 낭비처럼 보이는 것조차 알고 보면 낭비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죄수의 딜레마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극복한 정말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발명품 중 하나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얘기,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다. Bitcoin, not crypto.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코인, 암호화폐하고는 다른 거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어. 그건 블록체인이라는 이른바 분산원장, 장부를 여기저기에 둬서 제3자에 대한 신뢰 없이 전자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도 나왔는데 느린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도 있고, 단순히 화폐만을 표방하는 비트코인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더 뛰어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블록체인 2.0 같은 것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거야. 물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일종의 구닥다리 같은 게 되었고,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야. 자, 이게 대해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류 미디어가 생산, 유통하는 정보를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뉴스 피드인 것이죠. 하지만 너무 노여워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리고 수많은 비트코이너들 또한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경험이 여럿 있고, 그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보았기에 비트코인은 그 외의 암호화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구나 라는 교훈을 비싼 값 치르고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트코인도 결국 암호화폐의 한 종류 같은데 대체 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와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암호화폐에는 주인이 있지만 비트코인만이 아무 주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인이 아니냐고요? 아니면 채굴자가 주인이 아니냐고요? 아니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주인이 아니냐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놓을 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이건 마치 공통의 지식 같은 건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초의 누군가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의 주인일까요? 마른 나무를 일정 시간 서로 마찰시켜서 열을 발생시킨 다음에 마른 풀잎들, 마른 나뭇가지로 옮겨 붙이는 이 원리를 이 사람 마음대로
A, 너는 내 친구니까 그렇게 하면 불을 피우게 해줄게. 근데 B, 너는 내 적이니까 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이 안 붙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혹은 불을 이용하면 밤에 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짐승을 쫓아낼 수도 있고 음식을 익혀서 좀 더 쉽게 소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 유용한 특징들을 내 친구에게는 적용되도록 내 적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야, 불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내가 불의 주인이야. 앞으로 모든 인류는 불을 사용할 때마다 내 허락을 받고 써.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세금을 나한테 바쳐야 돼. 그리고 불은 반드시 짐승을 쫓거나 음식하는 데만 써야 돼. 혹시라도 누가 이걸 가지고 청동이나 철을 만드는 데 쓰면 안 돼. 어길 시에는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거야. 이런 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불이나 바퀴와 같은 발명품은 인간 사회의 손에 일단 한번 들어오면 레시피나 지식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강철은 강도가 매우 높은 물질로서 카네기가 강철을 세상에 보급한 이래로 고층 빌딩이나 다리와 같은 건축 자재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밉다는 이유로 야, 오늘부터 중국 내에 있는 강철들만 골라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자.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고층 빌딩과 다리만 무너지고 우리는 안전하겠지? 이런 게 가당키나 한가요? 시간을 현대로 쭉 앞당겨서 이와는 반대로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계신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OS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들이 그 예시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분명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1번, 허락을 받고 써야 하고요. 2번,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3번, 언제든 개입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주인이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만이 아닌데요. 미국 국채는 어떻죠? 이건 누구 한 명이라고 주인을 딱 특정 지을 순 없지만 분명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어떤 제재를 당했는지 모두 지켜보았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불이나 바퀴 같은 것이고 그 외 모든 암호화폐들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OS, 미국 국채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어디에 가입해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거나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접근이 가능하거나 누군가 쓰고 개발하라고 강제될 수 있는 게 아닌 100%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많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갈 길은 이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 반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저 인간 사회에 시장에 던져진 이후 숱한 논쟁, 축복, 저주, 회의, 기대 속에 좌충우돌을 하면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암호화폐는 이와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허락이 필요하거나 강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만든 회사, 재단, 개발자의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어김없이 개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 혹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라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다오 해킹 사건입니다. 아직도 그거 물고 늘어지냐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암호화폐 재단의 개입 사건들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재단들이 모두 입국다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 참여자들 모두가 이러저러한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트, 즉 코드의 내용에 동의한다 라고 했지만 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한 누군가에 의해 자금이 의도하지 않는 지갑 주소로 흘러들어가자 야,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던 걸로 해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부정하고 원복시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금이 탈취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엄밀히 보면 탈취라는 말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가 작동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거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글링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재단들은 앞으로 2025년까지 무엇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몇 년간은 무엇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낼 것이다 라는 로드맵이 있는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매년 내세우는 비전 2030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게다가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건처럼 개발한 단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시도되거나 흘러가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종종 싹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한 특정 정부의 이익에 반한다면 암호화폐를 개발한 재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 팔이 비틀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떻게 수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세상에 비트코인을 놓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사토시 나카모토와는 달리 암호화폐 재단, 아니 이제부터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즉 어떤 대가를 분명히 시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가는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전에 미리 발행해 놓은 물량인데요. 다시 말해 본인이 개발한 암호화폐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해 두고 개발자도 먹고 살아야 한다, 재단 운영을 해야 한다, 컨퍼런스도 해야 한다 등등 각종 이유로 사전 채굴, 다른 말로 프리마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잠재력을 가진 혁신을 추구하는 어떤 회사가 자본이 모자랄 때 이러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장이죠. 오죽하면 상장시장에 정식 증권으로 등록되는 것이 모든 기업인들의 꿈일까요? 근데 상장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상품과 서비스가 충분한 시장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테면 몇 년 이상 의미 있는 영업이익 실적을 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등 좋은 재무 성과를 증명해내야 하죠. 또한 상장이 이루어진 후에 확보한 자본, 즉 불특정 다수의 쌈짓돈이 눈먼 돈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돈을 쓸 건지 투자자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하고, 온갖 모럴 해저드, 시장 조작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외부 감사인을 통해 재무 결과를 세상에 공개해야 하고, 재무 정보 외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공시를 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등등 온갖 법률 전문가, 회계, 금융 전문가 한 트럭을 모셔다가 검토하고 검증받는 등 정말 많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장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해놓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 상품을 내놓고 몇 년간의 시장 검증을 견디기는커녕 제대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태가 대부분인데다가 그간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틈을 타 주식회사 상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우회하고 불투명한 사전 지분 확보, 불투명한 자금 용도, 불투명한 회계자료,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벤처 캐피탈들의 초기 투자금을 등에 업고 주류 미디어, SNS, 유튜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열심히 본인들의 코인을 마케팅하고 가격을 떡상시킨 뒤에서는 미리 확보해둔 지분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Information Arbitrage, Regulation Arbitrage, 즉 정보 차익 거래, 규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성과 규제의 미비성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Bitcoin, not crypto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을 깊게 들여다본 사람은 그놈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웹 3.0 이런 것들을 결코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엉망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회사 정도라면 아유 그래 네 돈으로 네가 삽질하겠다는데 내가 뭔 오지랖을 부리냐 정도로 그치겠죠. 하지만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이 돈을 이용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는커녕 마케팅 열심히 해서 코인을 떡상시킨 뒤 미리 공짜로 확보해둔 코인을 팔아 별장 사고, 클럽 가고, 슈퍼카 사고, 선상 파티하고 그러다가 망하면 결국 빤스런 해버리는, 심지어 비트코인은 이게 문제라서 내가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뒤에서 비트코인은 또 넉넉히 바꿔둔 덕에 망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자본시장을 비효율화하는 것을 넘어서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모든 암호화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